이런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는 팰리세이드나 카니발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네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동안 없어서 살 수 없었던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시 직후 약간의 소란이 있어서 그동안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사전 계약 당일 단 하루 만에 무려 13,000여 대가 계약됐던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중형 SUV 소렌토, 함께 살펴보시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외관 디자인은 일반 디젤 모델과 다르지 않지만 이번 계약 재개와 함께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모델인 그래비티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시그니처 트림을 기반으로 완성된 소렌토 그래비티는 하이브리드 전용 외장 컬러가 새롭게 도입됐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상단 몰딩, 루프렉, 서라운드 몰딩, 사이드 가니쉬에 블랙 컬러 몰딩을 적용해서 보다 강인한 인상을 강화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수많은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친환경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해 파란색, 초록색, 형광색 등의 컬러로 치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라는 편견을 버리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실용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분위기도 일반 디젤 모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모델인 그래비티를 선택하시면 이 볼스터 부분에 볼륨이 강조된 그래비티 전용 가죽 시트를 적용하면서 보다 세련된 느낌을 살렸다고 합니다. 역시 친환경적인 느낌보다는 더 고성능 버전의 느낌이 잘 날 것 같네요. 시트는 위아래 앞뒤로 조절 범위가 커서 키가 크든 작든 원하는 포지션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헤드룸은 이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역시 조절 범위가 커서 좋습니다. 도어 포켓은 이런 500ml 생수 한 병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센터 콘솔은 상당히 깊고 넓어서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하기 좋습니다. 컵홀더는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변속 다이얼 오른편에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면 스마트폰 수납 공간이 나오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3개의 USB 포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 디젤 모델과 동일하게 연결성이 강조된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전기 모터 사용 및 배터리 충전에 관련된 그래픽이 추가됐습니다.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렌토는 산타페 없는 6인승 모델이 있으며 이 경우 2열 좌석은 2개의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고 가운데 3열 좌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시트는 착자감이 좋아서 앉기 편하고 레그룸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반면 헤드룸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전면 시트 아래쪽에 발을 넣을 수가 있어서 다리를 뻗기 좋고 등받이는 리클라이닝이 돼서 장거리 운행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인승 모델의 경우 손잡이 앞쪽에 이런 개인용 컵홀더가 마련이 되고 도어 포켓은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전면에 있는 시트 포켓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런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이동 중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넣고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2열 창문의 면적은 상당히 넓어서 개방감이 좋고 창문은 이렇게 끝까지 내려갑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거나 조금 더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도어 커튼을 치실 수 있습니다. 카시트는 아이소픽스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고정바가 드러나 있지 않아 설치 시 시트에 가죽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소픽스 카시트는 2열뿐만 아니라 3열 좌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USB 포트는 센터 콘솔에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면 시트 등받이에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손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렌토의 2열 좌석은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수납성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딱히 불편한 점이 없고 모든 게 좋습니다. 3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일단 3열 좌석에는 성인이 앉을 수는 있지만 레그룸이나 헤드룸 등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허벅지도 지지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라면 장거리 운행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3열 좌석을 위한 독립공조 조절 장치와 USB 포트 그리고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 6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가 많다면 이런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는 팰리세이드나 카니발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네요. 트렁크로 넘어가 보시죠. 하이브리드 모델도 역시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지원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트 등받이가 펼쳐있는 상태에서 트렁크 용량은 187리터로 이렇게 많은 것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3열 시트 등받이는 여기 있는 줄을 잡아당겨서 쉽게 접을 수가 있고 역시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2열 시트 등받이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트 등받이가 접혀있을 때는 바닥에 턱이 없고 평평하게 유지돼서 무거운 짐을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기에도 좋고 요즘 유행하는 차박 여행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모든 시트가 접혀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여행 가방, 큰 여행 가방, 골프백, 휴대용 유모차까지
모두 적재해도 공간은 여전히 많이 남고 이 정도 짐이면 2열 시트 등받이를 굳이 접지 않더라도 모두 적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용성과 디자인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전 소렌토 디젤 모델에 대한 딥다이브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차량들과 달리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굳이 주행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정숙성.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 출력 180마력에 27.0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발휘하는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최고 출력 44.2kW에 264Nm의 토크를 발휘하는 구동 모터가 조합되어 결론적으로 합산 출력 230마력에 35.7kg 포스미터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자동 6단 미션이 물리면서 상황에 따라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주행에 개입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구동력을 전달합니다. 가솔린 엔진 자체가 일반 디젤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정숙한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일 땐 마치 TV 리모컨에 뮤트 버튼을 누른 것처럼 정숙하며 엔진이 언제 가동됐는지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에어컨 바람은 여전히 시원합니다. 조용한 것 말고도 장점은 더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효율의 증진이고 컨셉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료를 태워가며 기껏 만들어낸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동작을 멈출 때마다 필연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버려지게 되는데 이때 버려지게 될 운동 에너지 일부를 발전에 사용해 전기 에너지로 회수하고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모터를 가동합니다. 이는 결국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5인승 17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 리터당 15.3km로 비슷한 조건의 디젤 모델들에 비해서 약 1km/리터 내외로 효율적입니다. 가솔린 엔진을 쓰면서 결국 디젤 모델보다 더 높은 연비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힘이 부족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절대 작고 가벼운 차가 아니기 때문에 1.6 가솔린 엔진의 180마력의 힘만으로는 여유로운 주행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약 60마력의 힘을 발생시키는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기존의 디젤 엔진 못지않은 시원시원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배터리의 용량입니다. 이 차량은 기존의 12V 시스템 배터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1.49kW 시용량의 구동 배터리가 2열 좌석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후륜 서스펜션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던 구동 배터리가 2열 시트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됐고 이는 차량의 무게중심을 좋게 하는 동시에 충돌 시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간이 이전보다 협소해서 배터리 용량을 마음껏 늘리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소반하고 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이 1.56kW시, K7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이 1.76kW인 걸 감안하면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터리의 용량을 무한정 늘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구동 모터가 엔진을 보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에 산길과 같이 힘을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힘이나 연비가 동시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제성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일상적인 도심 주행 상황에 유리하고 굳이 연비를 높이려고 스크루지 같은 이상한 주행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비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성도대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차량의 브레이크는 회생제동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서 진공배력 장치가 달린 고전적인 유압식 브레이크가 아닌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 감각은 페달을 밟는 양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속도를 줄일 때 우선적으로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걸리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가 적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 질감이나 구동 모터의 개입은 아직까지 크게 거슬릴 정도로 이질적이진 않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세팅이 된 것 같아서 불만은 없습니다. 소렌토는 창문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높게 앉아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를 포함한 모든 시야가 좋고 운전하기 편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엔진 소음인데 이 부분이 거슬리신다면 향후에 나올 가솔린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난 리뷰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질감은 산타페에 비해서 조금 더 하드한 편에 속하고 방지턱이나 요철 구간을 지날 때 후진동을 댐퍼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습니다. 코너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체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좌우 롤은 좀 발생하지만 기존의 디젤 모델과 동일하게 그립도 적당하고 중심도 잘 잡기 때문에 거동이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단들처럼 민첩하게 돌아나간다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산타페보다는 코너식 거동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연비는 15.6km입니다.
이제 국산 SUV 시장에도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막강한 상품성으로 그 시작을 알렸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SUV들의 강세로 세단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뒤를 이어서 각종 하이브리드 SUV들의 파상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스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실내 공간에 경제적이고 힘도 좋은 패밀리 SUV를 찾고 계시다면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바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